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에서 한국의 임차인 보호에서는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실제로 한국의 임차인 권리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한참 부족할까요? 한국은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전월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번 행사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때 전월세는 종전계약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들의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에 비해 비교적 권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모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떨까요? 현재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인 단기보장 임대차는 계약 후 6개월 동안 임차인을 퇴거로부터 보호합니다. 또 임대인이 2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임대료 통제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요? 주요국 5개 모두 규제가 다르고 실제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임차인의 권리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작년부터 5년간 베를린의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프랑스는 주택을 분리해 기준월세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이 기준월세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정임대료를 계산하지만 이를 임대료 규제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즉 영국은 시장 원리에 임대료 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재판으로 송부됩니다. 뉴욕은 임대료 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연간 7.5%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나 2년마다 산정되는 최대 기본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임대료 통제 대상이 아닌 주택은 임대료 안정화 제도에 의해 각 지역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정한 인상률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임차인의 권리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고 규제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의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양 선진국과 무작정 비교하기보단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근거들로 정책들을 고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